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추워요. 주말까지 낮 기온이 10도 이상이었다면 오늘은 낮 기온도 10도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 6, 7도가 찍히던데 이제 아침에도 바람이 꽤 많이 불어가지고 날이 춥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도 아마 오후에도 여미고 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도록 독감 요새 너무 유행이라고 하고 그 백신 품귀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감기 안 걸리는 게 최선의 방법은 저는 이제 기관지 쪽이 약한 편이라서 목을 항상 감싸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본인이 감기 걸리면은 먼저 오는 곳이 있잖아요. 뭐 몸살이 먼저 난다든지 기관지 목이 먼저 아프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특징에 따라서 마스크, 목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은 장중에는 좀 초반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더니 장중 내내 낙폭을 줄여갔고요. 오전장 바로 상승 전환을 했고 물론 이제 나스닥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락했었던 이제 반도체주 가운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랜만에 또 오라클의 주가가 2%대,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소폭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이제 구글을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좀 많이 이전에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구글의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구글이 지난 여름 이후부터 계속 우상향을 보였잖아요. 근데 가장 좀 두드러지게 올랐던 게 딱 10월이었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초반에 10월 초부터 뭔가 갭상승하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게 10월 달에 이전에 매입을 한 거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도 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 건 아닐 테니까 그 효과가 주가에 오늘 밤에도 발현이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지금 또 AI 관련해서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감가상각에 관련한 얘기죠. 저도 주말에 여기에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오늘 관련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분석실의 이재만 실장과 함께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확인해 보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뭐 다 회색. 그러네요. 회색합니다. 저는 좀 밝은 회색, 명성님은 좀 짙은 회색. 네. 아니 시장도 약간 회색깔 같지 않아요? 검정도 아니고 하얀도 아니고.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한 주말 지나면서 뭐 이래저래 내용도 좀 정리 좀 해보고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나열을 해보고 네. 그리고 사실 버핏이 구글을 샀다라는 거 뭐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워렌 버핏이 그동안 기술주 투자를 좀 꺼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글을 매수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야, AI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버핏도 AI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다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툭툭 털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모색해 볼까 하기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 뭐 모든 그 불확실성 등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그냥 갑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을 한번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주말 사이에 투자 심리가 조금 돌아선 부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네. 낙폭 많이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사실 혼조세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사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많이 피곤해서 사실 장 개장하는 것도 사실 못 봤어요. 좀 일찍 잠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보고 있었으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 싶은 그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렇게 0.1%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중소형주도 조금 올라오면서 그래도 많이 빠졌던 하락했었던 성장주 계열의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한숨 돌렸다고 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빨간불만 켰던 섹터에서 초록불이 그래도 좀 들어와서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 말썽이죠.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4.15% 아무래도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지표가 안 나오는 그런 깜깜이 증시에서 금리는 이러다가 진짜 12월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여전히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달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0 밑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떤 분에게는 좀 안 좋고 어떤 분에게는 다행이라고 보겠죠. 왜냐하면 금이 최근에는 또 안전자산 역할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힘들 때 금이 또 커버를 많이 해줬었는데 하락을 2% 넘게 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꺾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주식 위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다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국제유가 역시 60달러대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0.09달러. 국제유가는 크게 요즘에는 시장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유가는 이런데 우리의 이제 주유소 가면 휘발유, 경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달러 영향도 있고 하겠지만 이번 수요일에 저희가 또 관련한 섹터 우리 윤재석 애널리스트 모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들을 수요일에 또 속 시원히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이슈 볼 텐데 끊이지 않는 AI 관련한 버블 우려. 이제 별별 얘기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이건 좀 트집 잡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고점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좀 노이즈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AI에 대한 우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 예.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빨리 뭐가 막 쏟아지니까 뉴스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거에 반응해서 와 AI 진짠가 보다 하면서 올려놨던 주가가 이거 사실 이거 빚잔치잖아 어쨌든 빚잔치잖아 하면서 이 빚을 과연 견딜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 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를 계속 고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당연히 M7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는 게 없죠. 네. 왜냐하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 이렇게 가다가는 M7마저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지난주까지는 좀 이렇게 번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의 랠리도 지난주에는 모멘텀을 잃고 이 정도면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 그러면은 꽤 많이 빠졌죠.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하락폭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AI가 진짜 버블일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가져갈 수 있었던 아니, 흐름이었고요. 근데 멀리서 보시면은 뭐가 빠졌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서 보세요. 그럼요. 고점 대비해서 꽤 빠졌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 정도면은 3,500에서 거의 3,300까지 빠진 거예요. 최근에 이런 낙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빅테크가 이 네. 정도로 하락했던. 꽤 그렇기 빠졌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번졌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에서는 감가상각비 논란을 또 일으켰다고 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또 올렸던 그 트윗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쓰면서 이제 감가가 될 텐데 그거를 자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자꾸 늘린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마이클 버리가 꼬집은 건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또한
시장에서는 뭐 충분히 우려가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령 데이터 센터 논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막 투자한다, 막 그러니까 뉴스들이 막 계속 쏟아졌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 다들 막 빅테크들 막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서로 막 그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주문을 받고 이게 주문을 명확하게 얼마나 받았는지가 이게 체크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범람하다 보니까 이 그 예상하는 예측치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혹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데이터 센터로 짓겠다고 얘기한 게 100이었으면 예. 이게 다 허수일 가능성이 일부 있다. 네, 뭐 이런 그럴 이런 수도 거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망치가 명확하게 집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BCA 리서치에서는 과거에 버블과 굉장히 비슷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도 때, 전기화 때, 닷컴 버블 때 이때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 게 기술 도입이 예상보다 더디고 데이터 센터 뭐 많이 짓는다고 이렇게 쭉 땡겨놨는데 지금 당장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도 과대평가되고 부채가 쌓이고 자산 가격이 조기에 정점을 찍고 투자가 침체돼서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뭐 조만간 꺾일 수도 있고 만약에 메타버스 모먼트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버블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AI 버블에 더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이게 브레이너드라고 이 사람이 전임자인데 지금의 연준 위원은 아니고요. 과거에 근무했었던 그분인데 여전히 뭐 커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밥상 물가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이 금요일에도 다음에는 금리 인하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CNBC에서는 우리가 강세장의 세 가지 전제를 끌고 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세 가지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 공포 심리로까지 바뀐 상황이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만 제 기억으로 카운팅 해봐도 한 6명, 7명 정도가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했죠. 그런데다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우리가 원래 예상한 스케줄은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협상을 해가면서 관세 노출도를 계속 타격을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물가 전망치를 계속 내리는 쪽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당장 관세 자체가 뭐 사법부에서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제가 흔들린 것을 지난주까지의 일단 하락으로 봤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김프로님 목소리 살짝 그리워가지고 우리 제작진이 1초 정도 이 오디오가 나갔다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얘기는 저희가 클로징 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실수로 인한 저희 사고라고 하기에는 실수.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JP모건에서는 이게 이제 거부했네요. 버블 아니다. 자체는 아닌데 뭐가 버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AI 자체는 버블이 아니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딱 그거예요. AI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채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어떤 조정도 좀 당연하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JP모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갑자기 감가상각 얘기를 하길래 이게 사실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감가상각 얘기를 그 마이클 버리가 의문시했던 게 날짜가 11월 11일이에요. 네. 근데 금요일은 11월 14일이잖아요. 네. 15일이었나요? 11월 11일에 올라왔던 얘기를 블룸버그가 이거 재생산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 근데 그 일주일 내내 조정 받으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갑자기 가져오길래 야, 요거 조금 그 버블론을 또 계속 이유를 찾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뭐 월요일에 나왔던 얘기까지 금요일에 좀 가져오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물가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하는데 마침 또 좀 기다렸다는 듯이 스위스와의 관세 인하가 합의가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그 앞서 브레이너드 그 전 연준위원이 얘기했던 게 뭐 커피, 바나나 이런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걸 내려버립니다. 커피와 바나나와 소고기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 계속 뭐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과거 바이든 정권 때보다 추수감사절 물가가 훨씬 낮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또 우회적으로 연준을 다시 또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로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일단 물가는 좀 깜깜이 지표지만 이번 달에 조금씩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당장 목요일에 9월 고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9월 고용이라서 시장이 막 만족할 만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쵸. 10월 왜냐면 데이터 봐야 돼. 맞아요. 10월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용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시장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모멘텀이 계속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9월 거라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어쩌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앞에 길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상황들과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한 이야기 그리고 JP 모건에서 AI 방향성 자체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에게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살 거냐 팔 거냐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뭐 지금 뭐 어쨌든 변동성은 있었고 S&P 500과 나스닥 기준으로 꽤 많이 빠졌죠. 거의 10% 가까이 현재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가상각 저 논란이 벌이가 어쨌든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네. 저 숫자를 이제 기업에서 낸다라기보다는 뭐 사실 전문적인 뭐 회계 뭐 이런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저는 그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HBM 관련한 감가상각을 3년으로 볼 것이냐, 5년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되게 큰 파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명확하게 누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3년이라 치면 과연 이제 칩 생산 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좋죠. 더 많이 팔 수 있고 하니까 3년마다 팔면 얼마나 그쵸? 좋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줄 사람이 돈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들이 만약에 돈이 없고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 그럼 이 생태계가 완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무섭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만약에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그쪽에서 돈을 벌고 이걸 돈을 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크나큰 그 투자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펼쳐진 것이라서 이걸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근데 지금 뭐 보셨던 것처럼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내용이 이제 빅테크에서 이거를 너무 뻥튀기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빅테크에서 뻥튀겠다라는 거 이제 5년으로 이거를 길게 그렇죠. 잡은 거죠. 네.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답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테크 칩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네. 이거 우리 물건 주면서 이거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음. 핸드폰을 이제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칩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전 보통 3년으로 인지를 많이들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5년이라는 숫자가 이게 진짜 약간 뻥튀기 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긴 했어요. 근데 뭐 빅테크 CEO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빅테크가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비용이 덜 드는 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마이클 버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고요. 사실 빅테크의 CEO들이 이렇게 얘기를 빅테크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스와 노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실 가봐야 되는 문제고. 명확하게 칩 생산 업체 쪽에서나 아니면은 이걸 우리가 3년 5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주기를 모르는 빅테크에서 거잖아.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보강해 드리면 지금의 그 GPU랑 옛날에 쓰던 그 GPU의 성능. 그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다르죠. 겁니다. 그런데다가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썼다가 그걸 또 이제 재활용해서 다른 쪽에서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데이터 센터 AI 서버용으로만 계속 사고 있는 거라서 네.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가봐야 아는 문제라서 제가 지금 당장 빅테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이다 진실이다 네. 보다는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이걸 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젠슨 황이 다음 주에 와서 그런 감가상각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이번 주죠. 네. 이야기를 해줄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이제 그냥 마이크 버리가 쇼쳐서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게 그렇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살 것이냐 팔 것이냐 중에서는 뭐 팔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시장 완전 떠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사실 미국 주식만 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 해지의 수단도 지금까지 나왔던 건 뭐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방어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판다라는 개념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 미국 주식에 한해서만큼은 사실 되게 희박한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미국 주식 정말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을 잘못 팔았다가 화를 입은 적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살 것이냐, 뭐 덜 살 것이냐, 더 살 것이냐의 문제지 지금 시점에서 팔고 도망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월가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보시면 클라이언트 퍼스트 스트래티지라는 곳에서는 그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하다. 뭐 이게 뭐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가 잘못됐으면 언제나 이런 그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지금 당장 끝날 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다각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캐피털 웰스 플래닝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지금 당장 공격적인 베팅을 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막 많이 사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캐피털 마켓에서는 찐 반등인지는 월요일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어쨌든 바닥을 잡기는 잡았지만 이게 진짜로 이제 반등으로 갈 수 있는지는 최근의 흐름이 되게 많이 그랬대요. 금요일에 좀 바닥을 잡고 월요일에 반등하는 그림이 최근 한 10주째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10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제 컨디션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올해 유포릭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올해 희열감 넘치는 정말 막 도파민 터지는 그런 랠리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지만 연말 랠리 서서히 예열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다음 챕터 과연 그래서 연준이 정말로 금리 인하를 못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인지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강세장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유포릭 랠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마 팔고 도망갈 때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난주에 어떤 경고를 복습해 보면 JP모건에서도 내년 AI 투자 채권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1조 8천억 달러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내년에도 AI 투자를 계속하겠구나. 근데 반대로 야 이러면은 이거 또 빚잔치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 빚잔치를 만약에 AI로 가는 방향은 맞아도 속도가 늦어졌을 경우에 그 속도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소기업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고용이 많이 부진하다든지 중소기업들의 어떤 낙관론이 좀 부진하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는 뭐 이제 내년 되면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고 중소형주도 내년 되면 조금씩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 뭐 단순히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인 오라클 그리고 또 코어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계속 그 빚 때문에 시장에 악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대로 받고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뭐 은행들에서도 지금 대출로 빚으로 계속 AI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부도 가능성에 은행들은 계속 해지를 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이제 주기는 줬는데 만약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쵸. 숏을 같이 잡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라클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지난주에만 뭐 2배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어느새 익스트림 피어에 16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되짚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징적인 기업들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네. 내년에 대한 매출을 엄청나게 지금 높여 잡은 거죠. 네. 서스퀘 하나?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제가 보여드린 월가의 의견에서도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전망 그 이제 셧다운 끝났으니까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으로 지금 시장의 의구심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목요일이 그 9월 고용이라서 이때 즈음에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서스케하나에서 내년 매출 5천억 달러까지 가능하다. 지금 사실 연간 매출 한 3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매출 기준으로 5천억 달러까지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뭐 마진도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는 그로스 마진도 이렇게 높은 상황이고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이 의구심을 갖지는 않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 앞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할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지금은 우려가 있지만 2026년과 이후의 수요 강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내년과 내후년이 아니네요. 2027년과 28년에 대한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는 전망과 함께 265달러까지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도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 베라루빈 같은 기대감이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우려가 어쩌면 4분기에 항상 나타나는 계절적 이슈일 수도 있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제시될 케이펙스에 따라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젠슨 황 CEO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은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변수는 그래도 역시나 중국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중국 쪽으로 지금 뭐 납품을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거 빼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좀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게 안 되겠죠.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흥미롭게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계속 제한해야 된다. 중국으로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찾아보니까 중국으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이 급하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중국으로 갈 침마저 네. 뭐 저사양이든 뭐 고사양이든 다 미국 안에서
뿌려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엔비디아 실적에는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또 흥미로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DDR5 칩 가격이 최대 60%까지 인상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60%요? 그만큼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DDR 칩, DRAM 칩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이 덕분에라고 해야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마이크론 주가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지난주에 좀 조정 받았던 게 거의 있었나 싶어요. 물론 지금 다른 3사가 다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차트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마이크론의 반등에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 국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계속 비트코인 폭락 얘기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네, 뭐 하루 동안의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 95,000달러 하회에서 지금 93,000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코인 하락이 테크주에 대한 투심을 좀 악화시킬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과 또 비트코인 등의 그 궤가 좀 함께하는 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을 때는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인도 따라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코인 떨어지니까 이거 나스닥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은 금요일장의 미증시를 반영할지 주말 사이에 또 코인 시장에 있어서의 하락, 위험 선호 심리에 오프를 반영을 하게 될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피동, 워런 버핏.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버피동이라기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적으로의 선택 아닐까 싶기도 해요. 구글을 네. 샀어요. 그러니까요. 워렌 버핏이 이제 CEO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마지막 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놀라운 기술주 배팅이 있었다라고 해서 뉴 알파벳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시장에 큰 반응을 이끌었죠. 뭐 대단한 비중은 아니에요. 보시면 여전히 요 안에 있는 아더 비중에 있는 구글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크주 투자를 꺼리던 버핏이 버핏이래요. 버핏이 애플과 버핏이 섞였죠. 어쨌든 알파벳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호재로 이제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 외에 다른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여전히 애플 계속 줄이고 있는 흐름이 좀 인상적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첩라는 기업을 매수를 했고 시리우스 요즘 최근에 많이 사죠. 그리고 또 도미노 피자를 13% 늘렸다라는 점 뭐 시장에 뭐 크게 뭐 반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글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주목을 했고요. 반대로 작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비레크머는 알파벳 비중을 줄였어요. 9% 넘게 10% 가까이 줄였던 모습이 또 이것 또한 시장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의견이 다 엇갈린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비레크먼은 원래 구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듀스니까. 비중이 줄어든 거니까. 자, 그리고 체이스 콜먼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는 네. 사람인데 메타, 레딧 이게 AI 노출도가 큰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크게 줄였거든요. 이런 거 보면 버핏이 구글 샀네. AI 그냥 가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지금 믿음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고 인스티튜셔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오랜만에 거의 6년 만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헤지펀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베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맞부딪히는 구간이고 누군가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에 그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누군가는 헤지펀드의 이런 매도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이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헤지펀드들이 뭘 사고 있냐? 결국에는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과 같은 안정적인 AI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코어이브, 뭐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을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분명히 경종은 있는 거죠. 너무 무자비한
AI 투자는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빅테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빅테크를 계속 투자해도 되는가? 구글은 텍사스 신규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뭐 우려, 뭐 감가상각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려 3곳에다가 신규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고 합니다. 뭐 계속 끊이지 않는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10월부터 AI 슈퍼팩토리라고 해서 실제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큰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AI 슈퍼팩토리에 들어가는 기업들과 산업 체인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림이어서 요거 뭐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반응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GE 버노바, 버티브 홀딩스처럼 데이터 센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하는 그림이고 버티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심지어 배당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향을 좀 이끌었죠. 네. 그리고 블룸에너지 최근에 정말 낙폭이 컸었는데 8%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셀레스티카 역시 6%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조금씩 재컨디션을 찾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제 애플과 오픈 AI가 자꾸 테슬라의 그록을 자꾸 무시한다. 자꾸 그 상단에 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독점 소속을 하게 됐는데 그것 또한 뭐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이런 이슈가 간단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이폰 매출이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의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데나이브스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 미니 패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잠깐 패닉이 온 거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걸 다 사라는 건 아니고 뭐 매수 기회다. 빅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 4시 반, 뭐 6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파티가 한 4시 반 정도 왔대요. 다 자고 있다는 거죠. 몇 시까지예요? 새벽 파티? 4시 반. 새벽 4시 반까지 왔다고요? 다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시 반에 다시 반대론자들과 이제 찬성론자들이 일어나서 새벽 다시 6시에요? 이제 또 파티를 또 이제 꾸려 나갈 거다. 아직 여기서 끝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파티가 하루는 끝났는데 네, 그 오늘 다음날 파티. 1차 파티 끝났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30년 만에 미국이 중국의 발전 속도를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30년 동안 중국이 정말 고성장했던 빠르게.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AI로 인해서 미국이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티가 여기서 끝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해서도 음. 이제 계속 매집하는 분들은 매집을 계속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네요. 네, 요거 네. 뭐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이 뭐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주말 사이에도 추가로 더 하락을 했는데 고래들이 계속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는 계속 사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트래티지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5천만 달러죠. 5천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본인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이거 팔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다 루머다라고 전면 반박을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걱정된다면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에릭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것만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공감되는 한마디가 있어서 좀 적어봤는데 여기 캡처를 해봤는데 단기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지난 금요일, 목요일의 마켓이 뭐 전혀 우호적이지 못했겠죠. 근데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언젠가 진짜 이제 돈의 어떤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 스크린이 나왔더라도 조만간 그린 포트폴리오가 조만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그래도 우려했던 그런 중소형주들의 실적까지 지나가고 이번 주에는 뭐 많습니다만 유통주 기업들 월마트, 타겟 있고 엔비디아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의 모든 관심이 이번 주에는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저희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아침인 거죠. 그러면 목요일 아침에 그렇습니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이제 지금까지의 이런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잠식시켜 줄 만한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젠슨 황의 그 행보를 보면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지난 실적 발표에 얘기해서 중국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아예 제쳐두고서 봤을 때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만큼 뭔가의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아니면 아니다, 김연기다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